때는 조선시대 어느 고즈넉한 마을에 위치한 위세 등등한 대감 댁이 있었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 김소연은 비록 몰락해가는 양반가의 딸이었으나 그 아름다움은 핀지 얼마 안 된 모란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늘 깊은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고 아름다운 그녀는 가문의 몰락으로 인해 나이 많은 최 대감에게 시집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의 나이 차이 그리고 낯선 환경 속에서 그녀는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소연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후원에 외딴 우물가로 홀로 나왔습니다. 옥처럼 하얀 손으로 힘겹게 두레박질을 하던 그녀는 그만 발을 헛디뎌 우물 안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머나, 아가씨, 조심해. 비명을 지르며 몸이 기우는 찰나 마침 그곳을 지나던 건장한 머슴 하나가 번개처럼 달려와 그녀의 가는 허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최 대감의 총애를 받는 교활한 성미의 박부인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겸을 질책했습니다. 내 이놈감이 어느 안전이라고 마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냐? 넥다 천것이 분수도 모르고. 소연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황급히 이겸의 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녀의 뺨은 수치심과 당혹감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겸은 자신을 노려보는 박부인에게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사람 목숨을 구하는 것이 먼저이지 어찌 신분의 귀천을 따지십니까? 마님께서 우물에 빠지시기라도 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이겸의 올곧고 논리적인 대답에 박부인은 잠시 말문이 막혔고 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머슴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당당함과 지혜로움이 그녀의 뇌리에 짧지만 강렬하게 남았습니다. 며칠 뒤 최 대감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이겸은 우연히 박부인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감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작은 장부책 하나를 꺼내더니 담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험악한 인상의 낯선 사내에게 은밀하게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이겸은 박부인이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을 꾸미고 있음을 직감하고 그녀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나른한 오후 소연은 자신의 처소에서 홀로 가야금을 뜯고 있었습니다. 애절하고 구슬픈 가락은 담 너머 마당에서 일하던 이겸의 귓가에도 들려왔습니다. 그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소연의 처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단 창호 너머로 어렴풋이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처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겸은 소연이 연주 중간중간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넓은 집안에 홀로 갇힌 듯한 그녀의 모습은 마치 길 잃은 아기 사슴처럼 외롭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겸의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다음날 박부인은 마당에서 일부러 물건을 어지럽힌 뒤 이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녀는 은근한 눈빛과 교태에 섞인 몸짓으로 이겸을 유혹하려 했지만 이겸은 그녀의 속셈을 꿰뚫어보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 이겸 총각, 내가 실수로 그만. 이것들 좀 옮겨주지 않겠나? 힘이 좋은 총각의 도움이 필요하네. 부인께서 직접 하셔도 될 듯합니다. 저는 아직 맡은 일이 남아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박부인은 자신의 유혹이 통하지 않자 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겸 앞에서는 애써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또 한 번은 소연이 후원의 정자에 앉아 잠시 바람을 쐬다가 아끼는 옥비녀를 잔디밭에 떨어뜨렸습니다. 마침 근처에서 정원을 손질하던 이겸이 그것을 발견하고 재빨리 주워 그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마님, 비녀를 떨어뜨리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고맙네.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군. 이겸이 비녀를 건네는 순간 때마침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소연의 비단 옷자락이 그의 손등을 살며시 스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말할 수 없는 미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잠시 서로의 눈을 바라보다가 이내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 모습을 정자 아래에 숨어서 지켜보던 박부인의 눈에는 질투와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렸습니다. 최 대감의 귀가가 늦어지는 어느 깊은 밤, 박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소연의 처소를 찾아와 온갖 트집을 잡으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마님께서는 대감마님께서 아니 계시면 규방의 법도도 잊으시는 겁니까? 어찌 이리 방 안이 흐트러져 있습니까? 쯧쯧,
이러니 대감마님의 총애를 받지 못하시는 겁니다. 부인, 그만 돌아가 주시오.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싶습니다. 박 부인의 모진 말에 상처받은 소연이 홀로 눈물 짓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구슬프면서도 아름다운 해금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이겸이 후원의 오래된 은행나무 아래 숨어 소연을 위로하기 위해 남몰래 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겸의 해금, 가락은 달빛처럼 고요하게 소연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슬픔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연주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구의 연주일까 궁금해하며 창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해금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겸이 연주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소연은 소리가 나는 은행나무 아래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거기, 니신지 모르겠으나 참으로 고운 연주였습니다. 덕분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소연의 모습에 이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마님, 이 밤중에 어인일이십니까? 소인이 함부로 악기를 연주하여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용서하십시오. 아니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네. 자네가 그리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가졌는지는 미처 몰랐군.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하지만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광경 또한 멀리서 숨어 지켜보던 박 부인의 눈에는 섬뜩한 증오심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녀는 소연의 침상 밑에서 남자 저고리 조각 하나를 찾아낸 척하며 소연이 외간 남자와 밤새 미래를 가졌다고 모함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마님의 침상 밑에서 이런 사내의 옷 조각이 나오다니요. 필시 어젯밤 외간 놈을 끌어들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대감마님께 고해합니다. 소연은 박 부인의 계략에 빠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은행나무 아래서 이겸과 만났던 일이 빌미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이 사실을 이겸에게 알렸습니다. 이겸, 박 부인이 나를 모함하려 하네. 어젯밤 자네와 만난 것을 빌미로 삼으려는 것이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마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분명 박 부인의 간악한 술수입니다. 제가 반드시 마님의 결백을 증명하고 마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겸은 소연을 안심시키며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박 부인이 장부책을 건네던 사내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박 부인과 그 사내가 최 대감을 해치고 재산을 가로채려 하며 그 죄를 소연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이겸은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소연의 곁을 오랫동안 지켜왔으며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는 최유모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최유모는 박 부인의 악행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에 이겸과 뜻을 합쳐 박 부인의 음모를 밝혀낼 증거를 몰래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박 부인 그년을 늘 의심하고 있었네. 마님을 위해서라면 내 무엇인들 못하겠나. 함께 그년의 죄를 밝혀낼세. 그 사이 최 대감은 박 부인의 이간질과 거짓말에 완전히 넘어가 소연을 점점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박 부인은 최 대감 앞에서 소연에 대해 온갖 악담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입지를 굳혀갔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보니 마님께서는 행실이 단정치 못하신 듯합니다. 밤늦도록 외간 사내와 어울리시니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럴 리가. 하지만 자네 말을 들으니 신경이 쓰이는군. 소연이 요즘 통말이 없긴 했지. 어느 깊은 밤 박 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겸과 최유모는 그녀의 방에 몰래 잠입했습니다. 그들은 방 안을 샅샅이 뒤져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박 부인이 낯선 사내와 주고받은 밀서와 작은 독약병이었습니다. 밀서에는 최 대감을 독살하고 소연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 부인이 돌아왔고 이겸은 재빨리 증거를 숨기고는 최유모와 함께 박 부인의 주위를 다른 곳으로 돌리며 무사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이겸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자신의 지방과 인연이 있었던 청렴하고 강직한 관리, 배 감찰을 찾아갔습니다. 감찰 나으리, 소인이 가져온 이 증자들을 보십시오.
최대감 댁의 박부인이 대감마님을 헤아려 하고 그 죄를 안주인 마님께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부디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끔찍한 일이로다. 알겠네, 이겸. 자네를 믿고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보겠네. 내 반드시 진실을 밝혀 죄인을 벌할 것이니 걱정 말게. 이겸이 관아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눈치챈 박부인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이겸을 감시하도록 사람을 붙였고 이겸이 배 감찰과 만났다는 보고를 받자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전에 이겸을 없애버리라고 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놈이 기어이 관아에까지 갔단 말이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당장 그놈을 처리해버려라. 흔적도 없이. 하지만 이겸은 이미 박부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부인이 자신을 해치려 하기 전에 먼저 그녀를 찾아가 대담하게 맞섰습니다. 박부인, 이제 당신의 악행은 모두 끝났어. 대감마님을 독살하려 한 죄, 안주인 마님께 누명을 씌우려 한 죄, 그리고 나와 최의 유모를 해치려 한 죄까지 모든 증거는 이미 배 감찰 나으리께 넘어갔어. 이겸이 모든 사실을 꿰뚫고 있다는 것에 극심한 공포를 느낀 박부인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 내가 어찌. 그래, 내가 했다. 그 늙은 영감과 재수 없는 계집 모두 죽여버리려 했단 말이다. 내 놈만 없었더라면. 그녀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실토하는 순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배 감찰과 포졸들이 들이닥쳐 박부인과 그녀의 수하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악독한 것. 네,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다. 당장 전영과 그 일당을 모두 하옥시켜라. 모든 소동이 끝난 후 이겸은 최 대감과 소연 그리고 배 감찰 앞에서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는 사실 최 대감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가문에서 쫓겨나 죽은 동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머슴으로 위장하고 최 대감 댁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저는 돌아가신 작은 아버님의 아들 이겸이라 합니다. 아버님의 원한을 풀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최 대감은 충격과 회한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잘못과 박부인에게 속아 소연을 의심했던 것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또한 자신을 원망할 법도 한 이겸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과 소연을 구해준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동생에게도 그리고 너에게도 소연이 너에게도 내가 면목이 없다. 이 늙은이의 어리석음이 모든 것을 망쳤구나. 최 대감은 이겸과 소연 사이에 깊은 정을 느끼고 소연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그녀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연아, 내게 선택권을 주마. 이겸과 함께 떠나고 싶다면 그리하거라. 너의 행복을 빌어주겠다. 마침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난 이겸과 소연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함께 최 대감 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진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밭을 갈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지나간 시간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최유무 또한 가끔 그들을 찾아와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